일상생활을 영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칫 잘못 쌍방폭행으로 엮여서 이에 대해 상담 요청하시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대다수의 쌍방폭행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반격을 했을 때 입건되는 경우가 주를 이룹니다. 특히 연예인과 관련한 뉴스에서 흔히 접하듯이 술자리에서의 시비가 폭행 사건으로 번지기 쉽고, 이때 서로 폭행에 준하는 행위가 동반되면 쌍방폭행 사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쌍방폭행이 아닌 정당방위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도 분명 존재합니다. 정당방위의 인정 요건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당방위의 인정은 형법 제21조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방위 요건은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라고 생각했던 것이 과잉방어나 쌍방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욕설로 싸우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더라도 그 폭행이 종결된 시점에 대응하는 경우 이를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일반인의 법감정으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먼저 잡은 상황에서 서로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쌍방폭행으로 처벌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상대방의 폭행에 방해하기 위한 행위 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겠으나 일반인의 법감정으로는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당방위와 위법성 조각사유를 넓게 보는 것도 문제지만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가해자에게 이를 최소한의 방어행위만으로 해야 한다는 법률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건에 다 해당하는 중요점이지만 특히 쌍방폭행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CCTV 자료와 목격자 진술 등을 먼저 확보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쌍방폭행이 아닌 정당방위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부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리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쌍방폭행 사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드리며 의뢰인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